미래가 보이는 테크, 리브텍의 김준배입니다. 오늘은 안효문 기자와 함께 20, 30대 직장인이 탈만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자동차만 10년 넘게 출입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동차가 예전에는 이제 기계장치로 많이 분류가 됐었다면 요새는 이 자동차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전자장치들, 통신장비들, 또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들, 그래서 이런 IT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도 충분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0년 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까지 시승한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몇 대다라고 세보면서 타지는 않았는데요. 러프하게. 네, 러프하게 그래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차는 대부분 다 타보지 않았나 진짜로요? 싶습니다. 야, 1년에, 제가 봐도 1년에 10대, 20대 가까이 되는 차를 시승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본부장께서 저를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잘 챙기신 것 같은데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대 이상 시승을 하니까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 40대 추가나 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야. 적어도 1년에 40대 이상 차는 그러면은 같은 차를 2대 이상 시승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야, 1년에 40대만 쳐도 400대네요? 10년에? 네, 뭐 그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하여튼 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20, 30대 직장인이 첫 차, 아무래도 연봉이 2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네. 이 첫 차를 어떤 차를 뽑으면 좋은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할부하고 일시불 이쪽에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 안 기자는 어떤 걸 추천하나요? 이게 정말 시즌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애 첫 차를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예. 과연 어느 정도 가격대에 어떤 조건에서 살 것인가를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무리 할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비용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비용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정말 내 통장에 그만큼의 돈이 다 있어서 차를 구매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비단 이제 직장 총연생뿐만 아니라 어떤 차를 구매한다라고 고려를 했을 때 예. 현금 일시불 구매가 어렵다고 한다면 예. 여러 가지 또 할부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특히나 제가 20, 30대 이제 직장 초년생 분들이 차 구매할 때 예. 꼭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이자 할부가 아, 무이자 할부. 나왔으면 이거 웬만하면 놓치지 말라고. 아, 이런 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차종이랑 시즌마다 좀 다른데요. 예.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차들 같은 경우는 이 무이자 조건이 붙기 좀 어렵습니다만 아. 이를테면 좀 출시가 된 지 좀 시간이 지난 차, 예를 들어서 뭐 반년. 뭐 반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아, 됐다 1년, 보면은 2년. 예, 아. 이제 붙는 경우가 매년 새 차가 나오긴 하는데, 네. 부분 리모델링 차 2, 3년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릴 차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의 올류 아반떼가 될 텐데요. 예. 올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출시가 됐습니다만 예. 그 전에 이미 한 1년 정도 전에 예. 이미 한번 연식병이 된 적이 있고요. 그쵸. 그 부분 변경과 이제 완전 변경 사이에 한 1년 정도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 사이에 이 정도 짧은 시간 내에는 어떤 무이자 할부 조건이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형제사긴 합니다. 같은 그룹 소속이긴 합니다만 기아자동차의 K3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출시된 지가 한 3년 정도가 됐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그 기간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저렴하게 그 호갱 안 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일시불 여러 개 안 되면 무이자 할부 기회를 노려라. 네. 예. 먼저 첫 번째 차로 추천하는 차를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통장에 2천만 원이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사실은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 좀 자금 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이를테면은 내가 그렇죠. 예.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요 금액 안에서 일시불로 차를 구매할 수도 있을 터이고 예. 아니면 조금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똑같이 할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선수금을 많이 넣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조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한 그레이드 정도 위에 있는 차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방송 준비할 때 저희 본부장께서 2천만 원대 차를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딱 네. 드는 생각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어떤 각 소비자들마다 차에 대한 뭐 이를테면 성향이 있겠습니다만 예.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세단을 구매할 것인가 예. SUV를 구매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마침 최근에 이런 2천만 원대에서 어떤 준중형 세단 그리고 혹은 이제 소형 SUV나 소형 크로스오버 부분이 예.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첫 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예. 내가 무슨 차를 살까라고 알아보실 때 예. 이쪽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준중형 세단과 소형 SUV를 중심으로 어떤 차들의 특징이라든지 가격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 SUV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단의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뭐 좀 익숙하다든지 승차감이 편하다 예. 그리고 좀 구매하기가 좀 원활하다 이를테면은 내가 잘 모르는 차를 사는 것보다는 좀 익숙한 차를 사고 싶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국산차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장 두 개의 차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아반떼가 있겠고요. 예. 기아차의 K3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두 차가 비슷하면서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좀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의 성향에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예. 들어보시고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아반떼, 기아차의 K3 네. 두 개를 일단 먼저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어떤 것부터 진행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승차감이 편한 차가 좋고 예. 운전하기 좀 쉬운 차가 좋다. 운전하기 그러면- 쉬운 차량. 네. 예. 그러면서 내가 좀 익숙한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이 두 차가 이제 좀 아무래도 가장 큰 후보군에 오를 텐데요. 예. 지금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현대차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아차 K3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 지난 차. 그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새로 나온 차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할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빡빡한 경우들 거의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신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차 가격도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아차 K3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매달 이제 갱신이 되는 어떤 신차 어떤 프로모션 조건들이 좀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능들이 이제 아반떼에는 없는 기능들을 이제 고르기는 조금 어렵고 아반떼에 새로 들어간 기술들이 K3에는 들어가지 않은 기능들도 아무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처음 차를 몰면서 기능을 여러 개를 쓸까요? 그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경향을 아무래도 예. 자동차 업체들이 민감하게 좀 보고 있는데 예.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2천만 원대 준중형 세단이나 소형 SUV의 어떤 트림별 판매 비중을 보면은 예. 의외로 젊은 소비층이 이제 어떤 고급 트림, 그러니까 많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그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빠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흡수력이 빠르니까 네. 사실 저만 해도 새로운 기능은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첨단 기능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좀 없는 편이고,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문화 중에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렇지. 플렉스라는 게 뭐 사실 뭐 대단하게 본다면 대단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그 가용 범위 내에서는 예. 이거 좀 좋은 거 사자. 라고 라고 한다면 예. 내가 2천만 원대 준중형 세단이나 소형 SUV를 산다고 해서 예. 굳이 어떤 옵션이라든지 실내 마감재가 좀 질이 낮은 것을 굳이 선택하고 싶진 않다. 그렇죠. 이를테면 몇백만 원 더 주고 여기서 내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대의 차를 살 수는 없을지언정 예. 2천만 원대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좋은 차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것이 좀 요새 소비자들의 트렌드고요. 예. 아무래도 자동차들의 상품 구성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방향성이 잡아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운전 어떤 초보 아무래도 20, 30대는 차량 운행 경험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좀 그
저기 초보 운전자? 네. 그거에 좀 더 편한 차량이 혹시 구별이 가능할까요? 이게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들이 예. 다 나름대로의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젊은 세대들이 또 경험이 많지 않은 세대들이 많이 구매를 하니까 네. 디자인적인 측면이든가 기능적인 측면으로 네. 그러면 선택에 있어서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오늘 최소한 소개해드릴 차들, 그러니까 중증형 세단이나 소형 SUV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운전 경력이 짧아서 네. 좀 주차라든지 이런 게 미숙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사실 좀 어떤 차가 더 편하다, 뭐 어떤 차가 좀 불편하다라고 이제 나눠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에는 네. 최근에 또 요 세그먼트에서의 좀 상품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어떤 분별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게, 내가 이런 측면에서는 현대 아반떼, 이런 측면에서는 기아 K3, 뭔가 좀 구별되는 게 확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현대 아반떼를 추천하고자 하는 드라이버들한테 이 측면, 여기 좀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이제 현대차 올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신차다 보니까 네. 그 현대차에서 이제 최근에 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최신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아반떼에서 가장 판매 소구로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제 아반떼뿐만 아니라 앞서서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어떻게 보면 형리급 차들에 앞서서 좀 장착이 돼서 예. 그 상품성이 검증됐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기판 부분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계기판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내가 내비게이션 같은 여러 가지 나오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네. 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계기판은 계기판 따로, 네.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게 거의 심리스 형식으로 해서 쭉 이어서 운전자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야, 새 차로서 이게 굉장히 있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이전에는 고급차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기능이었는데 2천만 원대 중증형 세단에서도 이런 걸 만나볼 수 있다는 건 확실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아 K3를 선택할 사람한테 이 메리트를 얘기한다면? 네. 기아차 K3만 해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기능도 있었어? 할 정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K3가 제가 지금 아반떼랑 비교를 해서 조금 오래된 차라고 이제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2년이면.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K3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어떤 이제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엔진, 새로운 기능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전보다 연료 효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뭐 지금 GDI 엔진이나 뭐 MPI 엔진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지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해서 K3 때부터 나오고 있는 이제 현대 기아차의 준증형 세단 같은 경우는 고장이 적고 연료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많이 경제성 부분에서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내가 운전이 좀 미숙하다라고 했을 때 차에 좀 기대고 싶은 기능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좀 차선을 가운데 유지하는 게 조금 자신이 없는데 차가 좀 알아서 좀 차를 좀 가운데로 잘 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해준다든지 내가 좀 사각지대나 이런 뭐 앞차와의 간격 같은 게 좀 자신이 없을 때 차가 그 경고를 좀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최근에 이제 ADAS라고 해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K3가 상당히 또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시승을 좀 길게 해봤을 때도 어떤 작동의 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래서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첫 차를 사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고, 그러면은 혹시 두 차의 단점도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단점이요? 이제 K3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구성이 이제 풀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차와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디자인이 아쉽다. 그죠, 이거 젊은 세대에는. 네, 실내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 이 실내 디자인을 좀 무시하고 가격 그리고 성능 이러면 이제 K3로 가는 거고. 이제 아반떼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시쳇말로 뽑기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예. 이런 품질의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들 혹은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나온 차, 그러니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차를 구매하기보다 예, 내가 좀 안정적인 상품성을 좀 원한다고 한다면 예, 정말 그 신차로 바뀌기 직전에 나와 있는 차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연식 변경, 부품 변경이 바뀌면서 그렇구나. 여태까지 시장에서 받았던 피드백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신차가 나오기 직전 차 같은 경우는 가격 측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K3가 지금 뭐 완전 변경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차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는 검증이 아무래도 충분히 돼 있으니까요. 검증이 되어 있겠고 예. 아반떼는 그런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아반떼가 뭐 고장이 너무 잦아서 뭐 리콜 대상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쪽 자동차 산업에서요. 네네 그렇죠. 예. 상대적에서는 조금은 불안한 요지가 있을 수는 있다. 나는 안정적으로 할 때는 이제 K3고 좀 네. 신기능 이런 쪽에는 확실히 이제 아반떼, 올류 아반떼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